그러면 그죠? 우리 디간니까야, 특히 디간니까야 제1권 이 계엄품의 특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특징은 여러 가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디간니까 34가지 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그 중에서 제1품은 뭡니까? 대화가, 그죠? 부처님의 대화의 능력을 그 남김없이, 그죠? 보여주시는 그런 그 경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 가지만 들어보라면은 저는 대화라고 됩니다. 근데 저만, 이 뭡니까? 디간니까의 특징, 특히 디간니까의 제1권의 특징이 대화라고 하면은 권위가 없지요. 그죠? 권위가 없다가 다 서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서양에서 디간니까를 최초로 옮긴 분이 리즈 데이비드라는, 그죠?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디간니까 옮긴 게 한 10년, 2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 전입니다. 그래서 서양으로 최초로 옮긴 분이, 그죠? 우리 PTS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정말로 그 100몇십 년 전에 옮긴 거지만은 정말로 뭡니까? 이 책을 보면 있잖아요. 그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큰 신심으로, 그 다음에 큰 환희심으로 있잖아요. 옮겼다는 것이 영어를 잘 몰라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디간니까의 부제를 뭐로 달았는가 하면, 그죠? 다이얼로그 오브 붓다 이렇습니다. 경상도 분이 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뭡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맞죠? 맞죠? 저 밀양 사람입니다. 그죠? 그 뭐 대구는 밀양이나 뭐. 그죠? 뭡니까? 밀양은 대구하고 부산하고 딱 중간입니다. 경부선 타고 가면 있잖아요. 대구까지 1시간 반. 옛날에 완행 타면. 밀양에서 부산까지, 옛날 부산 진역이잖아요. 부산 진역까지 1시간 반. 와, 스님이 어떻게 했잖아. 제가 국민의 공황 때 부산으로 유학 갔어요. 그 뭔 이야기다가 또 일어나왔죠. 헛소리 안 한대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오브 붓다 했는데 경상도 사람이 제 경상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은 곤란하다. 이제 이야기 하다가 그래 됐어요. 가면서 봐라.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책 제목이,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리즈 데이비드라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서구의 최고의 불교 학자입니다. 우리 PTS라는 말 들어보셨죠? 빨리를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뭡니까? 빨리 원전을 우리 그 서양 알파벳 있잖아요. 로만 스크립트로 ABC 있잖아요. 이 문자로 뭡니까? 한 150년 전부터 이걸 다시 뭡니까? 교정본을 만들어서 보급한 뭡니까? 우리 그 상자부 불교 빨리 문헌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단체입니다. 그거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 디간니까의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해봐라. 특히 디간니까의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제1권의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대화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하면은 누구와의 대화가 들어가야 되죠? 대통령과의 대화. 아, 멋있다. 그죠? 그렇죠? 그죠?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대화. 왜? 김부임 씨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많은 게 많아요, 제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의 대화 되죠. 그러면 이거는 물론 당연히 부처님의 대화죠. 그죠? 부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인도와의 대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인도 사람과의 대화가 말이 좋습니까? 인도와의 대화가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인도와의 대화하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죠? 시적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디간니까의 특징, 특히 뭡니까? 디간니까 제1권의 특징을, 그죠? 딱 하나로 들으라면은 인도와의 대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안 적어도 되는데, 그죠? 됐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와의 대화하면은 뭡니까? 인도에 있는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겠죠. 특히 일본의 13개 경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법망경은 대화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한테 했잖아요. 사땡견에, 잘못된 견해 62가지를 드러내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한 경우. 왜냐하면 디간니까의 제일 처음은 중요하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디간니까야가 또 뭡니까? 니까야 중에 제일 처음이고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디간니까야 제1권에 넣어놨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D가니까 제1권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경은 스님들한테 설법하신 것이 나와야 되겠어요? 일반 뭡니까? 불교와 관계없는 인도 사람하고 대화한 것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스님하고 대화한 것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1번 첫 번째 경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법만경은 주제도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그 설법, 청법, 그죠? 법문을 들은 대상도 출가 부처님의 제자, 비구 스님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1권은 제외합니다. 나머지 12권에 등장하는 사람들, 부처님께 질문을 한 사람 혹은 부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도 그때 당시 불교 관계없다 하면 안 되고 출가한 부처님이 제자가 아닌 인도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도 일반 사람일지라도 뭡니까? 인도를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불교가 지금 딱 인도에서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셔갖고 있잖아요. 불법 그죠? 대계를 딱 드러내시는데 그거를 들어갖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거는 당연히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1권에서 제일 첫 번째 경을 들은 비구를 제외하면은 우리 12개 경이 있죠. 12개 경에 대한 청법자는 4부류로 나눠집니다. 상식적으로 이 4부류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럼요. 우리는 지금 정치 위주니까 정치가 중요하니까 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들어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인도로 보면 뭡니까? 불교는 일종의 종교지요. 종교로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있는 그때 당시 뭡니까? 대표하는 종교인들. 그때 당시 종교인은 인도에서 또 뭡니까? 지식인들입니다. 됐죠? 인도의 종교와 지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1권에 6개 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6개 거의 절반이죠. 그죠? 절반이 바라문들, 인도 종교 지식인들 하면 우리 바라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바라문 계급입니다. 바라문들.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고 종교인도 되고 지식인도 되고 하는 바라문들하고 대화하는 경이 6개입니다. 그 아까 그 도표 읽었죠? 21조 그죠? 그 쭉 보면 청법자 해갖고 해놨죠. 그죠? 바라문 읽어보면 6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자,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뭡니까? 수행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 집단이라 합시다. 그죠? 수행자 집단. 수행자 집단이 뭡니까? 부처님과 대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심도 깊은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권에 있는 경 3개는 사문들과, 그죠? 그때 당시 수행자 집단과 뭡니까? 대화를, 아난다 존자의, 그죠? 기억에 의해서 적어난 경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그때 당시 종교인, 지식인, 바라문 계급 6개. 그 다음 뭡니까? 그때 당시 수행자 계급, 사문 계급, 계급에는 좀 이상합니다. 사문들 3개경.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두 번째, 우리 그죠? 아자트 사투경이 있잖아요. 그죠? 아자트 사투경입니다. 아자트 사투라는 있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인도 절반을 통일한, 그러면 나중에는 이 계열에서 다 통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있잖아요. 아버지를 시해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하고, 그죠? 사문과 경을, 그 불교 대표적인 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뭡니까? 인도를, 그죠? 절반 이상을 통일한 왕이기 때문에, 그죠? 그 출가 말라고 하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죠? 야, 저 있으면 뭡니까? 스님들 보면 다 잘생기고, 저 빼고, 그죠? 우리 주의신만 해도 우리 얼마나 훤해요. 그죠? 다 잘생기고, 그런 게 뭡니까? 왕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와, 전쟁하는 거죠. 이야, 군인 하면 있잖아요. 기마병 해갖고 딱 하면, 이야, 그런 발상을 하겠죠. 출가하고 말라고 하느냐. 출가하면 그 결실이 뭐가 있냐. 당연히 달라들겠죠. 부처님한테, 그죠? 그래서 점잖게 달라들지만은 있잖아요. 그래서 출가해서, 부처님 제대해서 수행하면 그 결과가 도대체 뭐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두 번째 사문과 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한 지방에 태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있죠, 그죠? 그런 거죠. 말리라는 태수하고 대화하는, 그러니까 태수니까 지방 소영주제,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종교인, 지식인, 수행인, 정치인 나왔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누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뀝니다. 삼성은 그죠? 또 삼성이 또 대구 거기라 해서 야구를 지금 삼성이 대. 롯데는 저는 롯데가 이때까지 부산 기업인 줄 알았어요. 롯데하면 부산에서 야구하니까 그죠? 엄마야, 그런데 보니까 98%가 일본 거대. 와, 그죠? 여기까지. 쇼크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됐다 못 됐다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빠졌어요? 경제인이 빠졌지요. 그죠? 예, 경제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경제인 이름 붙인 경제인도 나오나? 경제인 나옵니다. 장자가 나옵니다. 장자의 아들. 장자가 높습니까? 장자의 아들이 높습니까? 자, 이건희 씨가 높습니까? 이재용 씨가 높습니까? 권세는 누가 다 누려요? 그렇죠. 집안에도 그렇죠. 아버지가 그죠? 경선 말로 새가 빠지게 돈 벌어나면 그 누가 다 씁니까? 아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지. 그러니까 초기경에도 보면 장자도 나오지만 장자의 아들이 초기경에 보면 항상 많이 나옵니다. 맞죠? 장자의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생각해 보면은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이재용 씨. 되죠, 그죠? 그다음 또 다른 집은 현대 가문에 누구 그죠? 그죠? SK 가문에 또 누구 그건 다 그런데 그 딸이 안 멋있더라, 그죠? 해군 장교도 하고 그죠? 무조건 그죠? 장자보다는 장자의 아들은 그래서 여기 누가 나옵니까? 장자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뭡니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께 뭐를 질문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왜냐면 요즘 하고 막 연결시키고 그랬으면 신통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신통. 그럼 요새 말로 하면 신통이 뭘까요? 전부 지금 어디가 뻐쩍 하고 그죠? 맞죠? 사이키 조명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 제가 가보면 맨 마지막은 뭡니까? 고고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팅해갖고 그죠? 제가 3학 1학기까지 이제 학교 출가했거든요. 그 불교 학생회 교부장 한다고 미쳐갖고 어떤 미팅해 본 거는 1학년 때 한 2-3번 해봐.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그죠? 부산교대, 동아대학, 조금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통이 그이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장자의 아들, 돈 많은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께 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까? 신통에 대해서. 됐죠? 신통이 뭘까? 사이키 조명. 매치가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와, 스님이 그래 안 봤는데 저 모른 척해서 하면서 뒷구멍을 저 한번 다 해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한다고. 내숭 떨고 있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교화부장 출신입니다. 항상. 이제 그래서 그죠? 재밌게 첫날이니까 재밌게 한다고 제가 자꾸 이제 물론 재밌게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한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1권에는 있잖아요. 부처님과 대화하는 사람 제1권 제 첫 번째 경 법망경을 제외하면은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종교인, 지식인. 우리 바라문 전통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 당시 수행자들, 사문들. 그다음 뭡니까? 그때 당시 정치인들, 왕과 태수. 그럼 네 번째 뭡니까? 그때 당시 경제인. 됐죠? 경제인 중에서도 뭡니까? 경제인보다 경제인 아들이 더 맞죠? 요새 생각하면 딱 맞죠? 아버지가 돈 벌으려면 누가 써요? 그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 그것도 사회 환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길을 쓰고 그죠? 불법으로 아들한테 물려주려 하니까 지금 그래갖고 한국에는 모든 그게 다 생기잖아요. 맞죠? 그죠? 선생님 지가 돈을 안 버니까 그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죠? 그 뭡니까? 디가니까의 특징은 대화를 보면 되겠죠. 그죠? 다이얼로그 발음이 안 돼요. 다이얼로그 오브 붓다. 됐죠. 그죠?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 인도와의 대화다. 저는 이렇게 잡았고요. 인도와의 대화라는 말은 그때 당시 인도에 있던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네 부류를 꼽았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 그대로 하면 바라문, 사문, 그 다음 뭡니까? 왕과 태수, 그 다음에 뭡니까? 장자의 아들.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지식인, 수행인, 그
그다음 뭡니까? 정치인, 경제인, 그죠? 요새 이 내부를 하면은, 그죠? 거의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요렇게 하는 거로 하면,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뭐를 드러냈을까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뭡니까? 예, 진지하게, 그죠? 대화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불교의 근본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죠? 됐죠? 특히 종교인들하고는 있잖아요. 우리 사문, 바라문들하고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이제 종교계, 수행계, 철학계도 뭐 다 포함되고, 그죠? 거기서 최고의 경지라고 제시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죠? 만일에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최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예, 부처님이 설하시고자 한 궁극적 메시지를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죠? 이 사람들의 뭡니까? 수준에 맞게 해서, 그죠?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걸 드러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권을 읽으면서, 디간니까를 읽으면서 특히 우리가 요번에 공부할 일권을 읽으면서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일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했는가? 당연히 불교의 근본이겠죠. 불교의 근본 목적이겠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작년까지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죠? 원래는 가급적이면 그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이니까 합니다. 뭐겠어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불교의 목적은 우리 뭡니까? 한국의 모든 큰 스님들께서도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행복에도 뭡니까? 행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조했는데 많이 강조를 안 했죠. 행복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구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럼 조금 좋은 거 뭡니까? 히히히 좋아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것도 전부 행복이죠. 맞죠? 그래서 행복에는 수준이 있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해서, 그죠? 지극히 높은 것까지 정말로 다양한 수준. 그것도 뭡니까? 매 순간 우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대상과 만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행복입니다. 맞죠? 그 부정하는 분은 조금 이상한 분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인데, 부처님이 1차 괴로움이라는데, 나는 괴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분은 없죠? 괴로워지려고 불교를 합니까? 살짝, 그죠?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합니다. 근데 행복에는 원래부터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복에는 수준이 있다. 됐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거 100만 원씩 하잖아요. 맞죠? 물론 그죠? 36개월 할부를 하니까 살짝 모르게 해서 하지만은요. 100만 원이나 주고 왜 삽니까? 이것이 행복을 주기 때문에 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참 창피합니다. 스님이 돼갖고 이걸 이야기하려면 작년에 해프닝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걸 왜 샀는가? 그죠? 구경하러 갔다가 멍청하게 생겼으니까 딱 아마 30몇 살 됐겠더라고요. 부산 사상 터미널 있잖아요. 그죠? 차 시간에 한 1시간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한 시간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 앞에 스마트폰 샵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지하도 건너고 하다가 아무데나 쑥 들어갔어요. 구경만 하려고. 그때 이제 노트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5년을 썼거든요. 노트 2를 갖고. 그러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눈치를 끌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속된 말로. 그래갖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예. 뭐라고 물어본 게요. 우리 큰아버지도 스님이라는 거라. 제가 그 말에 완전히 이제 왜냐면 멍청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스님이라니까 동질성이죠. 큰아버지가 스님이라니까, 그죠? 그냥 마음문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한대 할인이 되고 저 카드를 하나 만들 무슨 카드가 있냐. 그래서 내년 외환은행 카드 있잖아요. 요새 하나은행 외환 카드 내가 오래된 거 있다고. 그거 같으면 바로 한 달에 16,000원씩 할인된다는 거라. 16,000원이면 36개월이면 크잖아요, 그죠? 그래 꼬였어요. 그래 샀어요. 샀는데 왜냐면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안 그러면 진작 던지내 버렸겠죠, 그죠? 예, 행복을 주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행복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고, 그래서 뭡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을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열반의 실현, 특히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부처님께서는 빠라마 수카라고 그러죠. 궁극적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내부류의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드러내시겠어요?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이제 깨달음과 열반. 그럼 깨달음과 열반을만 드러내고 그 방법을 안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과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방법으로 뭐를 드러내십니까? 예, 개정해 사막. 불교는 개정이죠. 모든 불교 체계는요, 불교 2600년 있었던 모든 체계는 그 개정의 사막을 토대로 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한국 들어오고 2002년도에 했잖아요. 실상사에서 우리 강경결 짜고 이럴 때, 그죠? 초기 불교 수행이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막 와, 달라드는 거라요. 소승불교에 무슨 개정의 사막이 있냐요. 개정의 사막은 대승불교에 있지. 소승불교에 무슨 개정의 사막이 있냐고. 와, 그죠? 그죠? 서로 안 가본 사람 이기죠. 남대문이 문자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게 밀양 촌놈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남대문에 문자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누가 이깁니까? 무식한 놈이 이기거든요. 말빨 센 사람이잖아요. 무식하고 목소리 큰 사람. 그래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지가 뭡니까? 문인데 왜 문지방이 없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에는 문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대문에도 문지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안 가봤잖아요. 서울에. 그죠? 촌놈들이니까. 전부 서울에 안 가봤으니까 뭡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아, 맞다. 문에는 다 문지방이 있죠. 그죠? 그게 남대문도 남대문 아니냐고. 문이니까 문지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 문지방이 있는 거로 다 합의를 봤어요. 그죠? 예. 그 소승불교에 무슨 개정의 사막이 있냐고. 니가를 안 본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예. 그러고 하도 기가 차가고 있잖아요. 예. 우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뭡니까? 우리 디가니까 제1권은 대화를 통해서 불교의 근본을 드러냅니다. 근본 우리 소위 말하는 종치를 합시다. 그건 뭐겠어요? 깨달음의 경지겠죠. 그죠? 깨달음, 열반의 실현 이걸 드러냅니다.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개정해 사막에 초점을 맞춥니다. 됐죠?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전엔 불교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라문과 사문들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새롭게 뭡니까? 불교라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치면 불교라는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수행체계, 그죠? 이거를, 새로운 종교체계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디가니까야 제일 처음이니까 불교의 특징, 불교만이 가진 특징을 여기서 딱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거를,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개정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13개 경들 가운데 10개의 경은 개정의 사막을 그 근본으로 합니다. 됐죠? 만일에 이 13개 경에 공통적으로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었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개온품이라 안 할 거고 사막품이라 했겠죠? 그렇죠? 뭐야, 사막이 중요한데 왜 개온품이라 했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다 생기죠. 그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13개의 경들 가운데 이제 그죠? 10개의 경이 있잖아요. 한 70%대는 10개의 경들이 개정의 사막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로 사막품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13개 경에 다 공통되는 건 뭡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가 개정해 사막 가운데 개학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개의 무득이, 여기서는 우리는 개학이라 하기도 하고 초기에서는 개온, 정온, 해온, 우리 오온 하죠. 그죠? 우리는 무더기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개의 무더기라 해서, 그죠? 이제 개온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13개 경에 공통되는 것은 개정의 사막 가운데 이제 우리 개온이 공통되는 겁니다. 개의 무더기가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1권을
개온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를, 그죠?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는 뭡니까? 불교의 목적인, 그죠?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 열반의 경지를 천명하시는 것이고, 그럼 그 깨달음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느냐? 개정해 사막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것이 10개의 경에 공통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2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다 모아보면은 이렇게 궁극적 행복인 깨달음 열반의 실현을 드러내는데 제1권의 초점은 맞추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죠? 디가니까야는 길게 설하신경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길이가 긴 것 34개를 뽑아서 그죠? 디가니까야라고 우리는 그죠? 1차 결집에서 그때 당시 500 아라한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디가니까야는 크게 3가지 품으로, 그러니까 3권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가 개온품, 2번째가 대품, 3번째는 빠띠까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권에, 제1권에, 그러면 이 13개에 포함되는 경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 그거는 그 개의 무더기를 똑같이 1권부터 13권까지 다르지 않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의 이름을, 제1권의 이름을 개온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가니까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다이알로그입니다. 왜 안 되지, 그죠? 다 경상 사람들 다 시키면 다 안 돼요, 지금. 그죠? 쌀이 안 돼가고 살이라고, 그죠? 맞죠, 그죠? 대구 사람들은 또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재밌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1권의 13개 공통되는 것은 이제 개의 무더기가 공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권, 디가니까의 특징이 대화인데 특히 제1권의 특징이 대화의 정수를 진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구들한테, 그죠? 설하시는, 그죠? 법망경을 제외한 12개 경의, 그죠? 가장 큰 특징은 대화입니다. 멋진 대화. 좀 쉬다가 나중에 볼 때 다시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겠어요. 그죠? 대화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에는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 당연히 그 시대를 대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대표하던 사람, 네 부류가 다 등장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라문. 인도에서, 그죠? 인도 종교나 인도 문화에서 바라문 빼고 나면 팍 쓰러집니다. 그죠? 바라문.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계급, 지식인 계급, 이렇게 계급이라는 기사합니다. 먼저 그 시대를 대표하던 종교인들과 지식인들. 그룹이 우리는 바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시대를 대표하던 수행자들, 그죠? 수행자들이 바로 사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시대에 가장 무시무시한 대표되는 왕 정치인으로 2사람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자타 사뚜 왕이 두 번째, 그죠? 사문각, 어떤 것이 출가 생활의, 그죠? 그 이익이냐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드리는, 사실 중요하죠, 그죠? 우리 그때 당시 사회 구조로 봤어도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장정들을 싹 출가시켜갖고 뭡니까? 일도 안 하고. 그죠? 예? 맛있는 거 안 주나? 라고, 그죠? 예, 맨날 어슬어슬 걸리고. 그래 볼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좀 이상하게, 그죠? 지금 왕들은 당연히 그런 관심이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그죠? 젊은이들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맞는, 물론 제가 이제 오바해서 좀 재밌게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재용 씨, 그죠? 장자의 아들, 장자가 아니고 장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장자가 높냐, 장자의 아들이 높냐, 제가 비유를 딱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장자의 아들이 장자보다 훨씬 끝발이죠. 장자는 뭡니까? 달달달 돈 한 푼 못 써요. 맞죠? 우리 주에 보면 그래요. 발발발발발, 그죠? 자기가 버린 거니까. 달달달달달. 근데 뭡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안 벌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와 또 질문하는 게 뭡니까? 신통에 대해서. 신통하면 뭐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이키 조명. 제가 아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사이키 조명보다 더 뭐 좋은 요새 또 뭐가 있어요? 뭐, 여기 다 연세들이 많으시갖고, 그죠?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1권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요 역자 서문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제1권의 특징, 제1권의 주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